할아버진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시내에 있는 큰 영화관이었다. 그 영화관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건물을 사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곳이었다. 나도 어릴 때는 자주 놀러가서 공짜로 영화를 보곤 했기 때문에 즐거운 기억이 많은 곳이었다. 하지만 아버진 그 영화관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했고 결국 운이 좋게 내 명의로 상속받게 되었다. 할아버진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영화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육관엔 절대 영화 상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난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난 어릴 때부터 그 영화관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지만 육관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었다. 영화관은 항상 1관에서 5관까지만 운영이 됐기 때문이다. 할아버진 내게 6관의 제어 장치와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적힌 작은 책자를 하나 남겨뒀다. 그리고 영화관을 운영하며 충분히 경험을 쌓은 뒤에 틀어보라고 써있는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있었다. 난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유언이기에 그걸 잘 간직했다. 영화관은 할아버지가 입원하신 뒤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 오랜만에 그곳을 찾은 나는 옛 추억에 사로잡혀 텅 빈 영화관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중앙제어실로 향해 복잡한 장치들을 하나씩 둘러보고 복도와 상영관을 비추고 있는 감시 카메라 영상도 켰다. 그 중엔 육관도 있었다. 육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메라엔 커다란 상영 스크린과 먼지가 쌓여있는 의자들이 보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육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메라엔 육관의 스크린이 이 영화관에서 가장 컸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필름이 아닌 디지털 파일을 재생하는 상영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육관의 상영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당부하셨던 것처럼. 난 육관에서 어떤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그건 영화가 아니라 Sacrifice라는 MXF 확장자의 단 하나의 파일이었다. 동영상 파일 하나가 끝없이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던 것이다. 상영실로 향한 나는 육관의 상영기를 찾았다. 그리고 장비에 달린 작은 화면을 바라봤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20세기 중반쯤에 촬영된 것처럼 보이는 흐릿하고 열화된 영상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나무 주위를 손을 맞잡고 돌고 있었다.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어쩌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나무 주위를 돌다가 갑자기 멈춰서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영상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게 편집되어 있었고 흑백 이상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그 영상이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했다. 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고 다른 한편으론 그 영상의 정체가 정말 궁금해졌다. 왜 그 영상이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을까? 왜 할아버진 그 커다란 상영관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해둔 걸까? 그 영상의 정체는 뭘까? 난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난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영화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했다. 난 그 상영실에서 홀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반복해서 상영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내가 처음 봤던 영상은 일부분에 불과했다. 검은 화면이 나온 뒤에는 비슷한 분위기의 다른 영상이 나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단체로 기도를 하거나 노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 그리곤 각자의 품에서 흉기를 꺼낸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설명하고 싶진 않다. 그런 영상들이 여러 개 반복됐다. 난 더 이상 그 영상에 대해 또 할아버지와 영화관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악몽이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길 순 없었다. 난 결국 도서관과 지역신문사의 자료실까지 방문하게 됐다. 할아버지의 영화관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싶었다. 나는 결국 수많은 종이상자와 오래된 신문들 속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수십 년 전 할아버지의 영화관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마을 전체에서 유일한 영화관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높았던 것 같다. 어느 해 10월, 경찰은 영화관에서 신고를 받았다. 육관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오관에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우는 아기 소리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치겠지 하는 생각에 무시하려고도 했지만 아기 울음소린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몇몇 사람이 육관으로 향했고 그들은 거기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이 출동해서 육관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수많은 사람의 피로 흠뻑 젖어 있던 의자들과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었다. 여전히 목청 높여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아기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죽은 것이다. 난 손을 떨면서 자료들을 내려놓은 뒤에 깨달았다. 이젠 할아버지가 남긴 테이프를 들어볼 때가 되었다는 걸. 난 테이프를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이제 너는 내가 처음 영화관을 물려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겠구나. 진실을 직접 파악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 육관에서 상영되는 영상 속 사람들은 오래된 종교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생활했고 영상은 그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거지. 그들은 종종 단체로 희생의식을 진행하곤 했단다. 육관에서 벌어졌던 사건도 그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 이 희생의식이 일어났던 장소들은 저주에 걸리고 말지. 그 장소에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영혼이 묶여있어. 예를 들어보자. 영상 중 하나에 나왔던 그 커다란 나무는 이제 수많은 자살자가 나오는 자살 명소가 됐다. 그리고 이 영화관의 육관도 마찬가지지. 그들의 의식이 이뤄진 뒤에는 비슷한 곳이 되어버렸지. 영화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났고 난 이걸 멈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시절은 힘들었고 극장으로 버는 돈은 중요했으니까 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단다. 그래서 난 영매란 영매는 다 만나봤었다. 그러다 그 영매들 중 한 명이
극장에서 죽은 영혼들을 달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영상을 끊임없이 재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난 어렵게 구한 영상을 반복해 재생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편리하게 반복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장비도 도입했단다. 난 그 영화를 계속 상영했어. 그러고 나자 극장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지. 육관은 건물 지하에 있단다. 이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바닥을 덮어버려서 영원히 찾을 수 없지. 그곳에 갇힌 영혼들의 무덤이 된 셈이야. 난 그들이 평화를 찾았길 바란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극장에서 일어났던 희생의식에 대한 자료를 봤다면 거기서 살아남은 한 명의 아이가 있다는 것을 넌 잘 알 거다. 그 아이가 바로 네 아버지다. 내가 입양해서 돌보게 됐지. 오랫동안 진실을 숨겨왔던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어찌됐건 육관의 상영은 절대 멈추지 말거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뒤 난 더 끔찍한 기분에 휩싸였다. 악몽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고 그 이후엔 영화관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 영화관을 다시 운영해야 할지 결정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육관에선 지금도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다.